안녕하세요. 라운모ntessori입니다.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빌려오기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우표놀이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. 지난주와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지난주는 1111의 우표가 모두 가득 찬 숫자였다면 이번 시간에는 중간에 0이 끼어있는 숫자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. 사실 빌려오기 개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비슷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여기는 굉장히 큰 차이점이 숨어 있습니다.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매번 반복적으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표놀이에서는 문제를 제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. 사실 아이들이 1111의 우표가 모두 있으면 내 자리라는 것이 눈에 시각적으로 확 들어오죠. 자, 근데 여기서 저희가 1001 혹은 1011 이렇게 되면은 우표가 세 가지만 놓여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릿수에 대한 개념이 살짝 헷갈릴 수도 있어요. 그런데 이 단계로 넘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1000자리, 100자리, 10자리, 1자리에 대한 개념이 완벽하게 정립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. 앞에 있는 과정들을 통해서 이 자릿수에 대한 개념이 완벽하게 이해가 됐다면 지금처럼 1011 혹은 101과 같이 중간에 0이 들어간 숫자로 나눗셈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이 0이 들어간 숫자의 나눗셈을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해 유의 깊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오늘은 선생님이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그동안은 숫자만 있었는데 이번에는요 숫자 사이에 뭐가 들어갔어? 0이 있어.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줄 거거든. 문제부터 읽어볼까요? 303 3 나누기 3 이번에는요 303을 3명한테 나눠볼게요. 303 303을 유명한테? 이렇게 문제에 0이 포함되어 있는 숫자를 가지고 올 때는 아이가 숫자를 바르게 가지고 오고 있는지도 확인해 주셔야 돼요. 지금 문제는 303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300과 3을 정확하게 가지고 올 수 있는지 혹시 습관처럼 303인데도 불구하고 10의 자리 우표를 손을 대진 않는지를 같이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. 여기서 수와 양을 일치하고 있는지를 한 번 더 정확하게 확인해 주세요. 자, 우리 가장 어떤 수도 나눠준다고? 지금 저희가 303을 3으로 나눠주는 과정에 있어요. 그런데 예언이가 100을 나누고 나서 갑자기 1의 우표를 휙 하고 움직였어요. 자, 근데 저희가 또 여기서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아니지. 자, 누구한테 나눠줘야 돼? 어떻게 나눠주기로 했지? 라고 굉장히 많은 언어로 이 틀림을 정정해 주려고 하는데요. 이럴 때는 잠깐 멈추고 기다려 주시면 돼요. 아이들에게 틀림의 정정은 무조건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. 틀림의 정정을 스스로 한다는 것 자체가 이 과정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. 제가 가만히 아무 이야기 안 하고 그냥 있었던 예언이가 다시 제자리에다 갖다 놓고 아닌 것 같으니까 100의 우표를 다시 가져다 놓는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. 이 친구는 이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틀림을 정정할 수 있는 거예요. 아이들이 스스로 이것을 고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우리가 답은 뭐라고 적어야 될까요? 101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. 왜냐면 100하고 1하고 남았으니까. 자, 정답은 100과 1이 남았기 때문에 저희가 101이라고 적어야 하는데요. 이 답을 적는 과정도 잘 봐주셔야 돼요. 아이가 110이라고 적진 않는지 아니면 100 하고 나서 공을 2개 쓴 다음에 1을 적진 않는지 아이가 정확하게 100과 2를 합쳐서 101이라고 적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고 만약에 적는 과정에서 111이나 110 같이 잘못된 숫자를 적는다면 반드시 수와 양을 일치할 수 있는지 큰 수 구성과 같은 활동으로 다시 돌아가서 아이가 100과 1이 만났을 땐 101이야 라는 숫자를 정확하게 읽고 쓸 수 있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. 이번에는 지금은 숫자가 되게 작은 숫자였거든. 조금 더 큰 숫자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. 잘하네. 영민 인수 잘하네. 요 밑에 거 해볼게요. 시작. 1204 나누기 4 해볼까?
우표놀이 나눗셈은 굉장히 단계가 여러 개로 쪼개져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해하는 것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. 반드시 문제를 제공해 주실 때는 순차적으로 하루에 한 가지씩만 제공해 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. 지금처럼 문제에 0이 있는 수를 가르쳐 주실 때는 조금 작은 수로 먼저 연습을 해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, 지금 저희가 앞에서 303 나누기 3을 했죠. 이것과 비슷한 문제를 여러 번 풀어본 다음에 지금처럼 1000의 자리를 뭐 4로 나눠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큰 수를 나눠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좋습니다. 자, 이번에는 우리 1204를 나눠줄 건데 우리 가장 큰 수 어디 있지? 자, 근데 1000을 4명한테 똑같이 나눠줄 수 있어? 어떻게 나눠줄 수 있을까? 빌려줘. 뭘로 빌려주면 돼? 100. 100을 몇 개? 12개. 지금 이제 문제를 1000자리를 뭐 4로 나눠야 되는 문제가 나왔는데요. 문제는 1000자리의 우표가 하나밖에 없어요. 그런데 저희가 큰 수를 똑같이 나누기로 약속을 했었죠. 자, 이거를 아이들에게 그냥 맡기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앞에 것부터 차례대로 막 나누거나 엉망으로 좀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개념을 알려주실 때는 반드시 질문을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도 이걸 나누기 전에 이렇게 물어봤어요. 지금 1000은 몇 개가 있어? 하나가 있죠. 근데 여기서 지금 나눠야 될 건 4개예요. 이 하나를 4명한테 나눠줄 수 있을까? 라고 물어봤더니 나눠줄 수 있대요.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봤죠. 어떻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? 그랬더니 빌려올 수 있대요. 반드시 이러한 개념은 아이 입에서 먼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. 저희가 여기서 우리가 1000을 4명한테 나눠줘야 되는데 어떻게? 나눌 수가 없네.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? 빌려와야겠네 라고 이야기하는 건 저희의 생각입니다. 반드시 아이가 빌려와야 된다는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이가 이것을 대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. 잘하네, 이언니. 오늘은 여기까지. 오늘은 이렇게 문제에 0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. 사실 저희 어른들이 보기에도 이게 아이들 이해할 수 있을까?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살짝 난이도가 있는 문제인데요. 앞에 있는 과정들을 충분히 해주셔야 지금 같은 과정을 아이가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. 반드시 새로운 개념의 문제를 제공해 주실 때는 앞에 저희가 공부했던 뭐 4자릿수가 꽉 차 있는 나눗셈을 아이들이 막 자유롭게 할 수 있는지, 그 다음에 빌려오기에 대한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고 틀리지 않고 이것을 잘 풀어낼 수 있는지를 여러 번 반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, 그것이 확인이 됐을 때 이렇게 새로운 개념을 제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 시간에도 즐겁고 유익한 몬테소리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